여러분의 투자에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는 성하준의 투자 나침반 시간입니다. 오늘도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6,500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의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요? 오늘 밤이죠. 미국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 CPI를 경계하는 심리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들에 초점을 더 봐야 할까요? 사실 이번에 CPI 지표와 PPI 지표가 상당히 또 이 시장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치가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0.1, 그리고 전년 대비가 3.4, 그리고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2, 그리고 전년 대비 2.5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이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2% 수준에 머무느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또 좀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이 근원 CPI가 예상치인 0.2%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낮게 나오면요, 최근 부진했던 고용 지표와 맞물려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우려를 완화시킬 겁니다. 그럼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 그러면 최근에 장기 금리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10년물 장기 금리가 조금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지금 4.7%, 4.6%를 넘어가고 있는 이런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나름대로 또 안정화 기조를 보인다라 그러면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바이오, 로봇처럼 이 금리에 민감하면서 최근에 약간의 좀 조정을 받았던 성장주의 반등이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쉽게 만약에 혹시라도 근원 CPI가 뭐 0.3 이상으로 나오면서 좀 시장의 쇼크를 좀 만들어낸다라 그러면 안 그래도 최근에 중동에 대한 불안감이 좀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 상승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물가 반등이 아니라 경기 둔화 속의 물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하회하는 움직임들은 좀 일부 나와줄 수 있다.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라 그러면 오늘 시장의 반등 상당히 또 좋은 흐름들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성장세가 좀 계속 지속될 거고, 만약에라도 CPI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 그러면 물론 뭐 그런다라고 해서 시장에 뭐 엄청나게 쇼크로 크게 밀리진 않고, 저는 오히려 PPI 지표를 좀 확인하는 내일의 시장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CPI와 PPI 지표들을 좀 확인하고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자라는 관점이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뭔가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실적과 정책 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확인되는 이런 핵심 종목들을 옥석가려서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지표 확인하고 나서에 대한 대응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녁에 지표 안전하게 좀 나와주셔도 기대하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가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금리 부담을 덜면서 낙폭이 컸던 성장주 쪽으로 다시 시선이 가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참고해서 CPI 그리고 PPI 지표 발표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요, 국내 증시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굉장히 강한 반면에 코스닥은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런 시소 같은 흐름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수급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도 깊어집니다. 우리 수급의 향방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분간 이렇게 시장이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스피의 대형주가 오르고 코스닥이 좀 쉬고, 코스닥 대형주가 오른 다음에 코스피가 좀 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좀 핑퐁 게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건강한 장의 가장 기본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종목들이 어느 한쪽의 섹터가 중심을 잡고 그냥 그 혼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섹터가 자리를 잡게 된다라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은 좀 쉬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의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수급이 계속 이동하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이탈하는 게 아니고 시장 안에서 수급이 도는 모습들은 저는 충분히 지금 시장이 좀 더 건강한 모습들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어느 하루는 코스피, 어느 하루는 코스닥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들은 역시나 일단 대형주의 흐름들을 가장 처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6월달과 7월달 증시가 많이 밀려 있었던 상황이고, 밀려 있었던 증시가
반등을 주는 타이밍에서 이런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타이밍에서 순환매가 나올 때는 너무나도 모든 종목이 다 가면 좋겠지만 일단 첫 번째 대형주가 먼저 기준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중소형주한테 자금이 쓸려가는 것도 좋겠지만 대형주가 어느 정도 적정 주가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 중소형주가 따라 올라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한테 약간의 시장 자금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 그러면 일단은 중소형주를 잡아가는 것보다도 대형주에 좀 일부 초점을 맞추는 것도 저는 충분한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섹터의 흐름들을 본다라 그런다 그러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들은 많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후보장에 대한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 유치를 위해서 글로벌 은행 투자사들에게 5천억 달러에 대한 투자 자금을 유치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주가 상승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대형주의 흐름들을 보면서도 그 안에 섹터들의 순환매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럼 이 섹터들의 순환매는 어디서 힌트를 얻는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어떤 특정 대형주에서 자금이 빠졌다. 그러면 오늘은 어디를 담느냐. 이게 또 차기 순환매의 가장 주도주격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추격하고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서 나름대로 순환매 장세 속에서 재료가 끌려 나오는 종목들과 섹터가 어딘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건강한 장세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반기 우리가 내내 기다렸던 이 건강한 순환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는 희망적 해석을 할 수 있는 현재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섹터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섹터 무엇일까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섹터는요, AI 스토리지, 낸드 관련된 섹터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반도체의 흐름을 본다라 그러면 항상 우리는 GPU와 HBM에 좀 더 집중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AI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중요해지는 건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필요하겠는데요. AI 학습 데이터와 모델, 그리고 벡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미지, 영상, 실시간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정보를 모두 저장 장치에 쌓아두기 때문에 이 저장 장치에 대한 이 능력이 상당히 또 중요해지는 게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특히 이제 AI가 이 학습 중심에서 에이전트 AI와 실시간 추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데이터 읽기와 쓰기가 반복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샌디스크는요. 최근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고요.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4년 안팎의 장기 공급까지 체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ESSD에 대한 수요가 결과적으로는 단기 재고 축적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장되면서 HBM에 쏠려 있고 GPU에 쏠려 있던 시장 자금이 이제는 SSD 시장까지도 충분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주목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공급 구조에 대한 흐름들도 보시면 좋은데 AI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해서 저장 공간에 대한 수요는 급증을 하는데 이 니어라인 HDD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고용량 QLC 기반의 기업용 SSD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HBM과 서버 D램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랜드 신규 증설이 좀 늦었죠. 근데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커지면서 고용량 랜드와 ES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럼 이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관련 기업들한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PCI 젠5에서 젠6로 세대까지 전환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 저는 충분히 랜드의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이 SSD를 검사하는 테스터 장비 이런 쪽에서까지 저는 충분한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SK하이닉스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 다른 이 공장에 투자를 재개하면서 현지 랜드 생산 능력을 약 50%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SK하이닉스의 전략적인 부분들도 역시나 HBM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랜드 시장까지 확장해 나간다라는 포인트를 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단순히 지금 HBM 이런 관련 소부장만 볼 게 아니라 랜드, 이 SSD 시장까지도 한 번 더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탑픽 섹터는 SSD, 스토리지 그리고 랜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주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섹터 AI 스토리지 그리고 낸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단순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 수주 그리고 실적까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찾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탑픽 종목은요,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된 SSD와 메모리 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용 SSD는요, 일반 PC용 제품보다 훨씬 높은 안정성과 내구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량과 속도가 높아질수록 발열과 오류, 그리고 데이터 손실, 그리고 장시간 구동 테스트가 더 복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네오셈이 가지고 있는 이 SSD에 대한 검사 장비에 대한 역량이 충분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네오셈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요. PCI Gen 6 SSD 검사 장비가 실제 수주로 연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종목들을 볼 때는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을 먼저 주가에 선반영을 하고 두 번째 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수주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4월 달에도 47억 원 규모에 대한 그 공급 계약이 있었고요. 5월 달에는 85억 원 규모에 대한 테스터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6는 차세대 AI 서버에 적용되는 고속 SSD 규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세대 SSD에 대한 검사 장비를 이미 수주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기반도 갖추고 있다. 그럼 저는 충분히 네오셈에 대한 상승 탄력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SSD 테스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CXL과 메모리 버닝 테스터인 이 MBT의 제품까지 넓히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치, 미래에 대한 제품 확장까지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오셈은 현재가 10,000원, 16,000원 요 실장가 가격 흐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15,0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로는 8,600원 선 대응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한 흐름들이 대형주 위주로 좀 상승세를 좀 이끌어 주다가요. 좀 약간의 또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저점을 높여가는지 어느 가격대에 자리 잡는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런 시장에 대한 뉴스들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요, 제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검색창에 성화준 메이저 검색하시고 무료 가입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남은 시간도 증시탱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